임산부와 농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봤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겁니다. 야당은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현금 복지를 펼치는 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산부 4만 5천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이 사업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며 이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해서입니다.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본연의 사업은 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복지 사업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지적부터 임산부를 찾아내서 과일 바구니를 갖다 주는 행정비용은 또 얼마나 들겠냐는 비판까지 나왔었습니다. 야당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현금 복지로 국민의 호감을 사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과 농식품부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원 사업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만든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쓰겠다며 올 초 2020년 국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은 사업이 바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한 임산부에게 인근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집까지 배달해주자는 취지가 국민들에게 통한 겁니다. 또한 이 사업이 농식품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 증진이 농식품부의 핵심 업무는 아니지만 선진국에선 농정당국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농무부는 1970년대부터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과일이나 채소 등 다양한 농식품과 맞바꿀 수 있는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으로 임산부 163만 3천여 명과 영유아 523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다한 행정비용을 걱정하는 것도 기우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대상자를 찾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행정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자체적으로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작한 서울 금천구 역시 참여를 원하는 임신부가 직접 보건소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부터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시작한 충북도 역시 산모가 직접 읍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꼭 시행돼야 할 좋은 사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저출산 해소와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 등 다양한 장점이 많아서입니다. 굉장히 출산율이 낮은 상황인데 출산을 장려하고 또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 또한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이 정체 상태에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가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비가 확대된다면 그동안 농약과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관행 농업 구조에서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임산부와 농민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정쟁으로 인해 좋은 사업이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